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 책을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이 책 제목이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입니다. 최근에 여기 있는 베가북스라는 책을 출판한 출판사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책이 신간이 나왔는데 한번 리뷰를 해줄 수 없냐라고 메일에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상단에다 표시를 할 거고요. 관련돼 가지고 책 저자가 대한민국 입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빠숑님, 그 다음에 블루999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인데 대단하신 분이네요. 경희대학교 통상학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임장보고서를 통해서 이슈가 되는 현장의 동향을 보고서로 전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빠숑님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대한민국 입지 전문가, 수많은 책도 계속적으로 출판하셨고, 제가 아침에 계속적으로 라이브를 8시에 이분이 진행하십니다. 대한민국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부동산 관련된, 경제 관련된 뉴스를 라이브로 진행해 주시는데 저는 매일 듣죠, 아침에. 그래서 신간이 나왔다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한번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 책이 뭐 출판사로부터 좋은 제안이 와가지고 저는 리뷰를 뭐 이렇게 좋게 리뷰를 함과 동시에 저도 한번 요즘 트렌드가 어떤가, 책을 최근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투자 트렌드가 어떤가 해가지고 제가 며칠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출판사로부터도 제가 피드백을 드렸는데 다 하지 않겠다.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여기 내용 중에서 저에게 현실적으로 맞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박 겉 핥기식이 아니고 중요하게 포인트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출판사에서도 흔쾌히 다 하실 필요 없고 뭐 거기 필요하신 부분만 집어내셔가지고 구독자분들께 설명해드리는 게 더 좋겠다라고 피드백이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 제가 뭐 아직까지도 제 구독자 수가 많지 않고 영향력이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책을 공짜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구독자분들께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이런 부분이 좋겠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부분만 설명을 해드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설명은 제 요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목차만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투자 트렌드가 아파트나 이런 데 너무나 규제가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해도 대출도 안 되고 다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틈새 시장을 이 책에서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갭투자인데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 뭐 투자금이 많이 없거나 다주택자분들 중에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어떻게 갭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만 저는 발췌를 해가지고 영상을 노트북 화면을 통해서 제가 좋게 봤던 부분, 또 저도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나중에 이렇게 난 해봐야 되겠다, 특히 요런 지역에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오늘 그런 핵심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 뒤에는 파트 2에는 썩빌이래요. 썩빌,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썩은 빌라,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이나 다세대 빌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뭐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많이 돼 가지고 미리미리 사서 시간에 힘을 먹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새 아파트로 이렇게 뭐 변모하는 그런 걸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서울의 중요 요지별, 또 경기도 요지별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뜨고 있는 아파텔 들어보셨죠? 아파텔이라는 건 없는데 하여튼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신축 아파트의 대안이다. 관련돼 가지고 왜 아파트가 트렌드일까? 비싼 수도권 아파트의 대안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 오피스텔이 아닌 초고급 하이엔드 오피스텔, 최소 뭐 방이 2개 있고 3개 있고, 아파트 들어와서 외관만 봐서는 저게 아파트야 오피스텔이야 할 이런 뭐 엄청나게 좋은 이런 고급 브랜드의 오피스텔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의 규제 풍선 효과로 재부각되는 지식산업센터,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러죠. 지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꼬마 빌딩, 세 번째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뒷부분은 저도 읽어봤는데 여러분들께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않고요.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께 지금 어떤 이런 아파트가 대안에 있는, 아파트가 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대안적인 투자 방법이 있을까, 그런 종목들이 제가 오늘 방금 목차에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로 상세하고, 이 컬러 사진도 컬러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독성이 너무 좋게 잘 되어 있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꼭 여러분들 구매하셔가지고 사서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1억 이하의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아파트를 어떻게 취득세 중과를 피하면서 그래도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치해서 계속적으로 내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관련돼서 핵심 부분만 노트북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보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짧고 굵게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책 26, 27쪽에 보면 갭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 장점 첫 번째, 전세 레버리지만큼의 초기 투자금에 대한 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전세금이 상승할 경우 그 상승분만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매매가가 오르지 않아도, 팔지 않아도 전세가 상승되면 계속적으로 전세 재계약할 때 계속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세갭 투자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매도 시점에서 매수 가격 대비 집값이 상승한 만큼 시세 차익을 내가 온전히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 28쪽에 하지만 단점이 있죠. 역전세. 내가 산 가격 대비해가지고 나중에 팔 시점에,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가 보유할 시점에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거겠죠. 관련돼서 내 기존에 있는 투자금보다 더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는 매도, 매수 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내가 전략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터 핵심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갭 투자 관련돼서 이 빠숑님과 블루999님이 올해죠. 올해 5월달, 6월달에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에 가서 임장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쓰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방에 내가 살지 않고서라도 그 지방에 있는 시장 동향, 뭐 어떻게 아파트가 뭐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없는가, 갭 투자들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상당히 그 실전적으로 내가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세 군데 지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충북 청주, 제가 여기 지도에 띄워놨죠. 충북 청주.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가 두 번째로 나오고, 세 번째는 전남 목포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세 번째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충북 청주, 두 번째 할 곳은 전남 목포고요. 세 번째 광주광역시는 여러분들이 꼭 책을 사셔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투자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특히 다주택자들 분들 중에 저처럼 추가적으로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고 1억 이하, 공시가격 1억 이하를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청주 2021년 5월 11일 임장을 하셨고, 책으로는 45쪽입니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고 규제가 없는 청주를 타깃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삼았다. 청주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전세가율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높죠. 그래서 갭 투자하기 상당히 쉬운 도시였다라고 적혀 있고요. 자가 대신 전세 거주자들이 많아서 전세가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매물이 많아가지고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 부분에서 이점이 존재했다. 이런 탓에 투자자들이 청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2021년 5월, 6월 기준이죠. 청주시에서 근데 2019년도 말부터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다. 특히 오창 지역의 방사광 가속기 설치가 확정되면서 그때부터 투자자들이 많이 가속이 되었다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고, 47쪽에 아직 청주 아파트 가격이 세종이나 대전, 천안에 비해서 시세가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남았다. 청주가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죠. 특히 구도 4개 구가 있고 인구도 제가 알기로는 8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요는 아직까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청주 최고의 인기 지역은 복대동과 가경동이죠. 복대동 어딘가요? 여러분들 청주를 공부해 보시는 분들 아실 건데 가장 높은 대장 아파트가 있는 곳이죠. 청대동, 청주의 이 흥덕구죠. 흥덕구에 여기 보시면 높죠. 평당 단가가 2천만 원 넘습니다. 지웰시티 1차, 지웰시티 2차, 여기는 2차는 2,100만 원. 또 청주 지웰시티 프로지오, 여기도 2천만 원이 넘는 대장 동네인데, 이 대장 동네에 복대동과 가동동, 여기 보시면 복대동 표시되어 있죠. 영주마을 아름다운 나날 2차, 여기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 올해 4월달까지는 공시가격이 1억이었는데 2021년도 되면서 공시가격이 1억 이상으로 돼버렸다. 여기 보시면 23평대가 공시가격으로 해보니까 1억 이상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여기는 올 초, 그러니까 4월달까지는 2020년도 기준으로는 공시가격이 1억 이하여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투자자들이 5월달 이상부터는 이제 조금 힘들다. 매수세가 급감한다. 여기 보시면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죠. 19년도까지는 투자자들이 안 들어왔는데 19년도 말부터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속하게 많이 올랐는데 최근까지도 오르고 있고 2억까지 올라갔네요. 올라갔는데 4월, 5월부터는
조금 줄었다라고 돼 있는데 매매가 이런 거래량 자체가. 근데 여기 보면 10월 달에도 거래량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후반에서 2억대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실거래가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많이 오를 확률이 있구나. 조금 오를 확률이 있다. 전세를 보면 알겠죠. 전세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전세가가 많은지 적은지. 전세도 1억 8천대까지. 전세도 무려 2억대까지 올랐는데 실거래가가 2억까지 올랐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실제적인 전세도 쭉 상승하는 최근 실거래가도 2억을 찍었네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이미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1억이억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배제 물건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속적으로 그래도 실제 수요자분들께도 인기가 많은 곳이고 말씀드렸지만 대장 동네 밑에 있는 구축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이 옆에 있는 매물들 많죠. 구축에 있는 이런 매물들 중에서도 1억 이하의 물건이 많기 때문에 찾아봐야 된다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고, 복대동에 이어서 두 번째가 가경동 말씀드렸죠. 이 가경동도 이 지도에 보면 이쪽이죠. 가경주공 1차, 2차 관련돼서도 대원 아파트, 세원 3차 등등 해가지고도 아직까지 1억 이하,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매물이 있다. 가경대원 한번 찍어볼게요. 가경대원이 75, 그러니까 23, 24평 공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층은 1억대요. 7천도 있는데 1억 9천 가격이 비슷하네요. 아까 2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9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사면 공시가격 1억이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사라 말씀이 아니죠. 여기도 보시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역시나 2019년 말부터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적으로 오를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고, 현장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가? 전세 물량이 적은가? 대비해서 매매 물량이 많은가? 또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세를 세팅하기 위해서 전세가 많은지,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추후에 계속적으로 매물이 늘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마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더 있는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요. 관련돼가지고도 그 뒤에 또 청주 관련돼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장 동네인 흥덕구에 말씀드린 대로 복대동과 가경동 이외에도 또 많은 동네를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책을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청주 쪽으로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석을 해서 책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첫 번째 청주 관련된 편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목포입니다. 목포는 2021년 6월 16일 날 임장을 가셨네요. 70쪽이고요. 전국의 공시지가 1억 전의 아파트가 시세가 대체적으로 크게 상승하는데 유독 목포시만 하락했다라고 돼 있죠. 지금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터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요. 책에서 소개하는 단지는 세 군데입니다. 지도선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령지구라고 해서 새로운 신규, 여기 이제 오령지구라고 하고 있는 새로운 택지 개발,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여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남학신도시입니다. 여기요. 남학신도시. 최근에 신규 아파트 최근까지 많이 들어왔었죠. 여기. 그다음 세 번째는 기존에 있는 핵심 구도심 지역인 하당신도시, 아마 이쪽이 될 것 같아요. 이쪽. 하당신도시. 여기를 분석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랑 여기는 이제 신규 아파트가 많고, 남학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1억 이하로 투자할 매물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하당 신도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구축 핵심인 기존의 구도심이죠. 이쪽에 있는 하당 신도시 지역에 있는 현대 아파트, 그다음에 삼성, 동아, 우성, 신안 등등 해가지고 이 지도에 보시면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예전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좀 됩니다. 특히 이 삼성 같은 아파트는 보통 여기 있는 거는 4, 5년 차가 됐더라고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현대와 삼성이 가장 선호도 높다고 되어 있죠. 관련돼서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억 2천대, 1억 3천대. 여기에 지금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몇 년간 하락하다가 이제 보시면 조금 올라가고 있죠. 관련돼서 여기에 전세 매매가 어떻게 되고 하고 있는지, 전세가가 이제 터닝으로 올라갔는지, 매매가가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는 게 맞는지. 근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보시면 제가 최근에 여기 이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전세 매물이 조금 있는데 매매는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여기도 보시면 전세가 3개, 5개, 그러니까 매매는 3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매물이 별로 없어지나 점점. 여기도 하당 현대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매물이 하나, 전세가 5개.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이런 매물들이 이제 소진되고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지역이 맞는가? 저는 충분하게 이제 목포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기존에 있는 구축에 있는 핵심적인 뭐 오래되긴 했었어도 학원가가 형성됐고 학교가 계속적으로 학군에 받쳐주는 지역에서는 저는 계속적으로도 앞으로 이제는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는 상승할 터닝 포인트가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신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뭐 위에 있는 뭐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싸죠. 그래서 내가 뭐 꼭 수도권이 답만이 아닌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지방에서도 답이 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오령지구, 남학신도시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구축 핵심적인 기존의 구도심 여기를 목포를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세가 3년 가까이 조정됐었죠. 그래서 바닥이라고 평가되는 이런 점, 또 대규모로 이제 입주가 물량이 해소되는 이런 시점에 이제 시장의 기대 회복감 등등해서 투자자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청주, 그다음에 두 번째 목포, 그다음에 말씀 안 드린 광주광역시 등등해서 여러분들이 지방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전세를 끼고 사는 전세 갭 투자를 한 번쯤은 우리가 해서 자산을 늘려보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고요. 추후에 더 많은 사항들이 이 책에 많기 때문에 꼭 책을 사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